2024년 올해가 5회째를 맞이합니다. 톱 콘서트 이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구 경북 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 함께하는 톱 콘서트 이음 5회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대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실 때 행운 추첨하셨죠? 그 주최 측에서 들어오실 때 이미 1등부터 해서 추첨을 했어요. 혹시나 1등이나 2등에 당첨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죠? 5등에 당첨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행복하지요? 아무것도 당첨 안 된 분 계십니까? 꽝 있으세요? 꽝? 혹시나 이게 선착순 120명에게 드리는 행운 선물이었고, 혹시나 들어올 때 못하고 때를 놓치신 분들, 선물이 마음에 조금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가실 때 전부 다 선물 다른 거 챙겨주신대요. 네. 그래서 그래도 웃자든도 행복합니다. 오늘은 뭐든지 받아가십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 들으시고 또 필요한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의료진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암 환자분들 또 그 가족분들이 함께 와 계십니다. 많은 분들 이제 경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칠곡 경대병원 조 안쪽에 들어가면 대구광역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해하고 그 전에 한 2년 동안 팟캐스트 같이 진행해 드린 게 있어요. 치매와 관련해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다뤘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질병일수록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분들과 함께 기대에 이겨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2부에 이번 이음에서 처음으로 선보여 드립니다. 우리 암 극복하신 분들끼리 모인 하모니라는 합창단이 있어요. 이 합창단의 공연까지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매년 이 톱 콘서트를 개최해주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의 최의수 센터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센터장 최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는 환자분들이 치료 중이나 또 치료를 끝나고 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가정 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할 때 다양한 통합적인 지지를 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건강상담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이 토크 콘서트 이음은요, 의료인과 암생존자가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음에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이제 긍정적인 삶의 의지를 잇는다 해서 이음. 두 번째, 암치료 후 잃었던 꿈을 이어간다 해서 이음. 세 번째, 암생존자와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간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그 이음이 되겠습니다. 암생존자가 암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그 간격을 좁혀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암 환자분들의 어려움을 진실이 이해하고 또 치료하는 치료자의 어려움을 환자분들께서 이해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최의수 센터장님이셨고요. 이번에 이곳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 박성식 병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축하 인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장님도 당첨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선물 갖고 계십니다. 예, 당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병원장 박성식입니다. 최근에 가을에 접어들면서 밤낮으로
일교차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다 유의하고 계시죠? 예. 사실 우리 병원은 최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코로나 사태에 이어서 올해는 또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병원에서의 어떤 의사나 간호사분들, 병원 직원 여러분들의 진료 활동, 의료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위축되면 괜찮겠습니다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분과 또 환자 가족분들도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장으로서 참 안쓰럽고 또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이âm 콘서트죠, 그죠? 대구 경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음 콘서트인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개최를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부제로서 우리의 하모니, 암을 넘어 세상을 울린다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야기 의미가 있는 부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울린다고 했는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 공감을 한다는 내용이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그냥 혼자서 잘나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음의 오늘의 콘서트가 환자와 또 가족분들 그리고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공감과 또 이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암 환자분들과 또 암 생존자분들께서는 삶의 희망을 얻으시고 또 이때까지 암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삶을 그리고 꿈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의사 및 여러 의료진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서로의 처지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공감과 또 관심을 계속 가져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오늘 이 이음의 자리가 아름답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성식 병원장님의 말씀이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기록을 좀 남겨야 돼서 사진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슬로건 타월 다 걸어드렸죠? 자,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앞에 잘 보이게 사진을 위에서 찍을 거예요. 자, 사진 촬영은 모두 일어나셔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자, 준비, 시작! 톡 콘서트에 오늘 5분이 함께 하실 거예요. 암 생존자 3분, 또 수술 치료 과정에 대한 궁금증과 정서적 관리에 도움을 주실 위장관 외과 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2분에서 5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편하게 앉으시고요. 얘는 꼭 안고 있어야 된대요. 예, 예쁘게 안고 저 옆에 끼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잘 보이게. 앞으로 이제 좋은 얘기들 나눠주실 텐데 일단 한 분 한 분 본인 소개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경재 선생님부터.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9년 오른쪽 유방 완전 절제 수술을 받고 20년 더 후인 2023년 왼쪽 가슴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아서 수술 이후 방사선 치료까지 마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교직 37년을 마치고 지금은 발달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유방암 2기 말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 후에 지금 현재 타목시펜 10년 처방받아 복용 중이고 12주 간격으로 졸라덱스 주사를 맞고 있는 43살 이지숙입니다. 네. 임준영님. 안녕하세요. 저 2022년도에 직장암 판정받아가지고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다 했고요. 전자제품 회사 다니다가 지금 2025학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의무화되는 코딩 교육 강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의료진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김경식 선생님부터.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박희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곡경대병원에서 위장관외과에서 위암을 수술하고 있는 박기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5분 중에 이지숙님과 임준형님은 의상이 남다르시죠? 그냥 보통 밖에 저렇게 입고 다니기 쉽지 않은 의상인데 오늘 저기 합창단 1기 하모니 단원이셔요. 그래서 얘기 나누고 이따가 공연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암 생존자라는 단어가 저도 방송을 그렇게 오래 해봤지만 익숙지 않은 단어입니다. 아마 현장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기 계신 세 분처럼 같이 좀 암 진단 받고 또 치료 중이시거나 수술이나 또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이런 적극적인 치료가 끝난 분들로 치료 중인 암 환자와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세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미 지난 기억의 얘기를 끄집어내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암 진단을 받았던 그 당시 경험 또 치료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송경대 선생님부터. 네, 잊혀진 계절이고 싶은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999년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우울감과 무력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오른쪽 가슴 유화암 진단을 받고 완전 절제 후 1년 뒤에 보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년도 지난 23년에 또 왼쪽 가슴에 이상이 생겨서 검진했는데 유방암 2기 판정을 받고 지금은 이정 교수님의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경구 항암제를 복용 중입니다. 그리고 교직 37년을 끝내고 이렇게 또 그냥 있지 않고 발달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박수 치실 때 제대로. 그 과정 속의 이야기는 다른 질문에서 좀 전달해드릴 거고요. 우리 이지숙님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임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병원을 찾았다가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서 2019년도에 수술을 했고요. 그로부터 3년 뒤인 2022년 3월에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그 전에 혹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간과하고 병원을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16번의 항암 치료와 28번의 방사선 치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시고 임준영님은요? 네, 저는 혈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변을 보고 난 다음에도 시원하지 않은 잔변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고 쉽게 여겼죠. 제 몸을 제가 관리를 못했어요. 제 탓인데요. 그렇게 있었고 또 주변에 항문외과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곳에는 이제 치질이라는 진단이 나와가지고 일단 치질 수술만 권유를 받았었어요. 그 후에도 제 몸이 이제 더 문제가 있고 잔변감, 혈변, 또 점액질변, 그 다음에 몸무게가 쭉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가 보니 제가 스스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게 좀 암인 것 같다 해 바로 건강검진을 받았고요. 그래서 직장에 한 5cm 정도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임시장도 냈고요. 임시장도 내고 그다음에 항암하고 그다음 장로 복원 수술하고 그리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네. 암 수술을 2차례나 이겨낸 분도 계시고 사실 암이 예전보다 뭐 많아졌다고 한다 또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세 분 입장에서 이 병원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우리 송경재님 먼저 말씀 좀 들어볼까 합니다. 병원요. 네. 저를 2번째 탄생시키는 곳입니다. 엄마가 저를 낳았고 병원은 저를 살렸거든요. 너무 고맙고 선생님들이 수술하시고 난 뒤에
그 따뜻한 설명과 배려와 말없이 잡아주는 그 손길이 저희를 탄생시킨 곳이고 진짜 신뢰와 믿음으로 그렇게 저희를 낳아준 곳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만든 네. 것이다. 예. 이지수 목사님. 저는 수술 당시 그 차가운 침대보다 더 차가워진 제 손을 유방외과 선생님께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수술 전에. 그래서 수술 전 제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줘서 감사드리고, 종양외과 교수님이 늘 잘하고 있다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암실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유치원 아이를 대하듯이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그 항암실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항암이 끝나고도 이제 찾아가서 인사도 나누고 네. 했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선 치료할 때 탈의를 해야 되는데 탈의할 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불을 다 꺼주시더라고요. 그 배려가 되게 감사함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우리 임준영님. 저는 병원이라 하면은 사실은 오고 싶지 않은 곳이 맞고요. 예, 많은 고생을 했고, 하지만 정말 많이 친절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족보다도 더 친절하신 분들이 더 많고요. 사실 저는 뭐 그닥 가족에 대한 도움을 받아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병원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뭐 그렇지만 다시 오고 싶지는 않은 곳인 것 같아요. 병원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오는 게 더 좋은데. 근데 뭐 예방차원에서 오긴 와야 됩니다만, 말씀 들어보면 그 어떠한 의료 기술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이 그 서로 간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 따뜻함을 느꼈고 그것이 또 다른 힘이 되고, 그죠? 세 분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치료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할 때의 어떤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적이나 정서적으로 어려움 어떤 게 있었는지,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또 대처를 하셨는지, 먼저 이지숙님부터 답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처음에 치료 중에는 이제 카더라 통신보다는, 그것도 물론 카페에 가입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의사 선생님의 전적인 말을 듣고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의사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고 더 보태거나 더 빼지도 않고 하니까 마음도 단순해지고 더 좋았고요. 그리고 치료 후에는 여기 와서 이제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면서 굉장히 큰 활력소도 얻고 힘도 되고 자신감도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임준영님은요? 예, 저는 수술하기 전에부터 교수님께서 수술하기 전에 차트 보시고, 그때도 보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힘을 받았고, 또 저희 그 방사선 교수님께서도 완치를 목표로 한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라 해서 많이 힘을 받았고요. 일단 특별하게 마음적으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 그다음에 의료진들 믿고 따랐고요. 또 저는 암 환우들이 이제 모여진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일단 중요한 내용들은 모두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들에게 많은 걸 도움을 받았지만, 약간 소소한 것들, 수술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다음 항암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임시장로 저는 했으니까 그때 불편함이라든지, 장로 보건 수술 후에 이제 대변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많이 배웠었습니다. 네, 송경재님. 저희가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수술할 이후에 건강증이 생겼어요.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병실에 있으면서 진짜 그 어떤 불확실한 정보보다도 우리 주치 선생님들의 100% 신뢰하고 더 이상 아무런 정보도 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혼란시키는 정보는 차단하고 오로지 선생님의 말씀만 따랐고, 또 좋았던 점은 뭐냐 그러면 우리 환우들끼리 같은 아픔을 가진 이 시점에 지금 이 장소에서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방법을 하면서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그 감정, 그 정서,
그리고 서로가 해줄 수 있고 말해줄 수 있고 내가 좀 더 참고 이기면 옆에 환우들에게 도움이 된다 싶고 그래서 선생님의 지시하에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를 전달하면서 아끼면서 저도 환우치고는 나이가 좀 많았기 때문에 65세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도 젊은 환우들에게 덜어주고 그렇게 상담하고 의지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지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누가 그러던데 하는 카더라 통신에 대한 어떤 그 맹신을 하지 않았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우리 의료진의 말씀을 잘 따라오셨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좀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진행은 저에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치료 과정에서 몸이 아픈 것도 많이 좀 힘듭니다만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이 압박감, 고통도 많지 않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경식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암 진단에서부터 치료 완료 후까지 암 환자가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심리적인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암 환자분들이 암 진단 단계에서부터 겪게 되는 심리 변화가 있는데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내가 암에 걸린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인정을 못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은 분노의 단계입니다. 나는 열심히 착실히 살아왔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화가 나게 되죠. 가족들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지인들한테 그렇게 좀 심정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타협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봐도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게 확실해지니까 좀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운명이나 신에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단계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우울의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종교적인 노력도 하고 하더라도 여전히 치료적인 그 방향이 나아지지 않으면 상당히 우울해지고 상실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수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암 환자분들이 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정신의학적 증상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 증상입니다. 이 우울 증상이 좀 보통은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겪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내가 암에 걸림으로 인해서 내 주도권이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내 자신감도 떨어지고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도 좀 생기고요. 또 통증에 대한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에 우울증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좋고요. 정말 심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심하게 줄 만큼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잠을 너무 못 잔다든지 먹는 게 안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내 생활 전반에 너무 내 삶을 나락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불안 증상입니다. 우울 증상하고 마찬가지로 불안한 마음이 확 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장애입니다. 수면장애는 이 불안과 우울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의 반응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의 증세 때문에도 수면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 심하고 내 삶에 너무 큰 영향을 주면 한 번쯤 치료를 도움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세 분도 이렇게 우울, 불안, 수면장애 같이 경험들을 하신 거예요? 네. 그걸 좀 많이 이겨내실 거고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신체적으로 오는 그런 후유증도 있을 거예요. 우리 위장관 외과에 박기범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만 위암 수술 후에 어떤 증상으로 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지 또 임준영님과 같은 직장암 환자의 경우에 잦은 배변 증상 이런 건 어느 정도 지나면 나아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신경도 쓰이고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수술을 받으시는 환우분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위를 절제를 하고 임준영님처럼 대장을 절제를 하신 경우에는
사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배변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위 절제술을 하신 경우에는 보통 위를 반 정도 절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병의 위치나 진행도에 따라서 위 전체를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음식 섭취량이 이제 예전 식사량의 한 반 정도 이렇게 줄어드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식사량이 줄고 하다 보면 이제 체중 감소로 많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장이나 직장을 수술하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변 활동이라든지 변실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아마 수술 후에 한 첫 1년 정도는 대부분 좀 많이 힘드신 경우가 많고, 환우분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한 3개월, 어떤 분들은 한 1년 정도 지나면 예전 식사량의 한 80% 이렇게 회복을 하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기간 동안이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고 체중 변화도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1년 동안은 이제 위 수술이든 대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든지 간에 음식이라든지 이런 습관의 재활 기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이렇게 이제 섭식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는지. 네, 섭식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위 수술하신 분들은 이제 단순히 위 용적이 일단 먼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예전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좀 식사를 빨리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조금 빨리 하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식사를 했던 양만큼 이렇게 갑자기 좀 드셨을 때는 구토를 하신다든지 역류를 하신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솔루션은 소량씩 자주 천천히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위암이 좀 많은 나라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과도 그런 부분들이 연관이 돼 있고 또 식습관과도 연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으로 치료 중이시거나 완치되신 분들도 음식이라든지 식습관을 조금 덜 자극적이고 소량씩 자주 천천히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장 수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습관이 아마 배변 활동 이런 데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옆에 우리 김경식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우울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환자분들께 이거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 좀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요. 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본인이 느끼는 이런 감정이나 기분들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솔직하고 진솔하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 또 이런 분위기들을 잘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완 운동 같은 걸 해본다든지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불안할 때는 좀 불안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가족들하고 잘 얘기하면서 내가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덜 불안하고 덜 우울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 잠을 잘 주무시려면 낮에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낮에는 움직이시고 가급적 햇볕을 좀 보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너무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진 않나, 나 너무 긍정적인 마음을 못 가지고 있어, 이런 어떤 자책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기분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를 표출하시고 같이 나누시고, 그러면서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꿀지 같이 상의하시는 그런 태도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가급적, 특히 뭐 와이프나 남편 이런 분들한테는 비밀을 가지면서 얘기하시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솔직하고 비밀 없이 진솔하게 얘기하시는 그런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혹시 그렇더라도 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필요하다면 정신과 전문의 또는 임상심리 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을 마음의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들 찾아간다는 것은 내가 용기 있는 행동이거든요. 내가 이걸 극복하고 싶고 이겨내고 싶다는 하나의 용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죄책감이나 내가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은 안 가지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기범 교수님도 사실 그 외과 진료하시면서 그런 신체적 증상 외에도 심리적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힘들어하는 환자들 많이 보시잖아요. 박기범 선생님은 어떻게 또 지원을 하시는지? 네. 대부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이제 저희 수술하고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걱정하시는 거는 사실 임준영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진단 받을 때 체중 감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히나 암 환자분들은 체중 감소가 있어서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하시고 또 5년 완치 이후에도 갑작스럽게 체중이 빠진다든지 또 체중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체중이 빠져서 이제 외래를 또 급하게 잡으셔서 오셔서 재발한 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사실 많이 해주시고 특히나 먹고 배변하는 문제도 불편하시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교육도 드리고 약을 쓰면서 최대한 개선하려고 하고 또 환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안고 가시는 부분도 있는데 체중 감소가 갑작스럽게 일어나셨을 때는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혼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의료진들을 찾아주시면은 정기 검진도 물론 하지만 또 언제든지 검진을 통해서 이상 없고 문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강당 안에는 의료진을 포함해서 이제 암 환자분도 와 계시고 또 가족분들 같이 와 계십니다. 지금 드릴 질문이 어쩌면 또 이 경우에 따라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 우리 세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송경재님. 암을 그냥 저는 극복보다 함께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간다. 네. 어차피 나한테 온 현실이고 그걸 부정하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수술 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고 두 번째 나이가 들어서 성숙했을 때 다시 두 번째 수술 때는 참 도움이 됐던 게 뭐냐 그러면 같은 병실 환우들과 함께 하면서 무엇이 그들은 처음 겪기 때문에 불안함도 있고 젊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더 컸는데 나는 20년 동안 잘 견뎠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시 올 수는 암이고 우리는 내가 왜가 아니고 왔구나. 그러면 어떡하느냐. 살아야 하잖아. 그죠?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내가 더 잘 살아줘야 우리 젊은 환우들도 힘을 낸다 싶어서 첫 번째 제가 암 수술을 받고 교직에 있으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환자의 보호자일 수도 있고 환자일 수도 있고 그렇게 아픔이 왔을 때 나를 보고 그때 그 선생님은 그렇게 잘 견디더라는 어떤 하나의 샘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이번 때는 환우들과 커튼을 걷고 같이 아픔을 덜어주고 말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그 감정의 전달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 못할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개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말 못할 아픔들을 우리는 같은 환자복을 입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업적 특성도 있었지만 옆에 어린 우리 환우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그렇게 같이 도움받으면서 제가 더 견디기 쉬웠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이정 교수님께 제가 수술 받았는데 오실 때마다 정확한 설명 환우들이 가장 두려움이
모르는 정보 때문에 불안한데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건 이렇다 말씀해 주시면서 괜찮을 거라고 격려해 주는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예, 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다. 우리 이지숙님은 저는 항암 중에는 궁금한 것을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어서 네. 괜찮았는데 치료 후에 이제 팔이 저리거나 수술 부위가 아프거나 하는 아주 작은 신체 그런 증상에도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우연히 본 글귀가 있는데 이제 우울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신체를 움직이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네네. 순간 제가 잘못 들었어요. 신체 몸을 움직이면 이제 기분까지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진짜 집에서 무작정 움직였어요. 예. 그때는 머리카락이 아직 나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기가 조금 그래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고 이제 조금 용기가 생겨서 밖으로 나가서 산책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보건소에 갔는데 보건소에서 한 그 후에 여기 암통합지지센터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곳에 와서 운동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활력도 찾고 네. 지금은 그 전의 삶보다 제가 일밖에 몰랐는데 일만 했던 그 시기보다 지금 치료 후에 제가 했던 그 짧은 시간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임준영님은요? 처음에 암 진단 받았을 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갔거든요. 저한테 증상이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사실 놀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하고 그다음 항암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 배변 관련해 가지고 엄청 힘든 상황을 보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이제 지나가다 보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어차피 본인이 이겨야지 뭐 기타 가족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본인이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암에 걸렸는지를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을 거다 해가지고 습관을 바꾸고요. 생활 습관이라든가 기타 사는 환경 전부 바꾸고 좋은 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도 더 좋게 여기려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지숙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여기 암 지금 생존자 센터에 와가지고 지금 합창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연이 돼가지고 진짜 또 다른 합창단에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노래를 부르고 또 좀 오바를 해가지고 제가 다른 지역별로 이렇게 노래 경연대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한번 나가봤고요. 물론 떨어졌지만 앞으로 좀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2025년에는 꼭 상 하나 받아보시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 도움됐던 얘기를 풀어주셨는데 제 3자 입장에서 참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나,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참 어려운 건데 우리 김경식 교수님께 여쭙고 싶어요. 암 생존자분들께 뭐 우리 암 환자를 포함해서 상처 주지 않고 위로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좀 대해드리면 좋은지. 굉장히 조심스럽죠. 예. 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는 그 분의 말이나 마음이나 기분이나 생각을 잘 경청하시고 그냥 공감해주는 일단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뭐 우울해한다, 불안해한다, 왜 우울해, 왜 불안해, 지적하거나 뭐 평가하거나 뭐 나무라듯이 이런 태도가 아니고요. 그 불안하면 불안한 이유가 있고 우울하면 우울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같이 찾아봐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할 거라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지숙님 말씀처럼 그 일상생활이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시는 게 격려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분들이 힘들어하시면 가족으로서 같이 이거 한번 해볼래? 같이 나가서 우리 걸어볼래?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이렇게 하면서 좀 활동이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주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암 환자 가족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는데요. 이제 암 환자 가족분들은 이제 암 환자들을 케어하고 돌본다고 본인을 잘 돌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과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도 있어서 암 환자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자기를 돌보는데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내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되나?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마음도 가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점을 잘 찾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자를 케어하고 환자를 돌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랜 기간 좀 잘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분 스스로도 건강을 챙기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가족 이외에 혹시 도와줄 만한 누군가가 있는가, 뭐 친구들, 뭐 종교 활동을 한다면 뭐 교회의 어떤 뭐 집사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성직자분들 이렇게 좀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요. 또 암 환자 가족 또는 암 환자끼리도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정보를 공유하셔서 같이 위안을 받으시고 또 암 환자 가족 스스로가 너무 소진감을 느낀다,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이분들도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밟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실제적으로 외래를 보면 암 환자 가족분들이 오셔서 외래 진료를 많이 받으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 하면 훨씬 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들을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4년 전쯤인가 저희가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번 다뤘던 얘기 중에 같은 맥락인데 보호자가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더 잘 돌볼 수가 있대요.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가족분들이 나름대로의 뭐 여가를 위해서 또 나름 또 이 생활에 다른 그 에너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은 더 즐길 수 있는 부분 즐겨도 충분히 된다. 오히려 그것이 더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뭐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않으셔도 네. 될 것 같다 이런 말. 맞습니다. 네, 11번 질문 이어갈게요. 그 세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암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 입장에서 경험 전과 후 이 암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으신지 우리 송경재님. 첫 번째 1999년 그때 암을 접했을 때는 두려움과 공포뿐이었어요. 내가 이 수술을 받고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삶의 질도 고민했었는데 2023년 두 번째 수술을 하면서 그래 할만하네. 20년 전의 의료시설과 수준과 지금 너무 다른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환자를 대하는 그 마인드가 너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환자구나 같이 간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우리를 그냥 환자가 아니라 그냥 가족처럼 그렇게 봐주시고 우리가 환자이기 때문에 어떤 제시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냥 아픈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나를 바라보는 그들도 아플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때 한번 생각한 것이 첫 번째 암을 겪으면서 자녀가 어렸는데 내가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신적 부담이 컸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보다 빨리 죽는다. 그러면 부모는 무엇인가를 생각했거든요. 내가 암이라는 병을 앓으면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슴에 남길 것인가 아니면 평생 어떤 엄마로 자식에게 힘을 보탤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때 그렇다. 내가 아픔보다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걸 생각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수술이 한 30일 이상 입원했었거든요. 완전 절제하고 대수술 수술 부작용을 별걸 다 겪었어요. 결국은 100가지 다 복귀했으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할 수 있는 건 책을 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눈은 건강하니까. 그렇게 내가 책을 보면서 그 내용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공부한다는 모습을 보였으면 우리 자식의 아픔은 더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내가 책을 보고 있는 순간 우리 자식들은 나에게 어떤 방해가 안 되고 같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자식,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자식들은
엄마가 아픈 엄마가 아니고 열심히 사는 엄마로 남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그건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냐?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워낙 의료 시술이 발달했고 지금 죽는 확률이 암 환자보다 교통사고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저희를 죽게 놔두줄 안 해요. 전 죽고 싶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 근데 선생님들 저희를 살려요. 너무 집요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끝까지 살려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환우들 여러분들 절대 그런 근거 없는 불안과 공포 갖지 마시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서 그냥 즐겁게 살고 열심히 살고 아픈 내가 아니고 지금을 즐기는 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지수님. 저는 암이라는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전환점이 되어서 제2의 삶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암 환자였다고 해서 계속 평생 암 환자는 아니고 이제 치료나 수술이 모두 다 끝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일반인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 사회적 편견 때문에 내가 암을 경험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 환자하고 친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 환자는 좋은 생활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네. 아주 밝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임준영님은요? 네, 비슷한 내용으로 처음에는 전부 암이라고 하면 나 죽는 병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도 의료진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3기였는데 일단 뭐 감히 4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4기 분들도 많이 다 KO 다 완치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불치의 병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사전에 조금 더 암 검진, 국가 암 검진을 받으면서 좀 더 미리 대비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겨내셨는데 사실 그 예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드라마에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의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병원에서 암입니다. 이러면서 세상 무너지는 배경음악에 뭐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어요. 근데 세 분 말씀대로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 지난 세월 동안 의료기술도 엄청 발전했고 또 의료진분들이 이 대하는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으리라,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은 이제 치료를 끝낸 선배 입장에서 지금 암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께 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한번 들어볼까요, 송경재님? 네, 저희가 그 건강통에 있으면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갔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절대 이것저것 알려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만 들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진리입니다. 옆에서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재수님. 왜 하필 나야 하면서 우려하지 마시고 현재를 인정하시고 이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전에 일하던 생활보다 지금 이 생활에서 세상에 감사가 이렇게 많고 세상에 이렇게 즐거운 일들이 많았는데 저는 일밖에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지금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임준영님. 사실 진단 받으시고 나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제일 힘들 때예요. 사실 치료를 받고 나면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간다 하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약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지나간다 생각을 하고 한 1년 정도 고생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분명 좋을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틈틈이 자기가 왜 암에 걸렸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다른 나쁜 습관들을 고치고 나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주 박수 주십시오. 덤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치료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보다 오히려 지금 처음이 많이 더 힘들 것이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 또 그렇게 이겨내 오신 거고요. 세 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그 치료를 함께 해주신 우리 의료진 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또 병원 관계자분들께 혹시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송경재님부터.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유방암 환자들은 특히 보건소수를 많이 받는데 회진 시간대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대기합니다. 환자들이 가슴을 열어 제치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여자들이 가슴을 노출시키고 있는 그 시간은 미묘한 감정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수술 때는 기억이 없었고 2차 수술 때 그렇게 오픈 상태에서 대기하면서 느낀 건데 그 시간을 좀 단축시켜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거든요. 우리 이지승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의 의료가 계속 잘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부와의 불편한 이 상황이 필수 의사 선생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의사 선생님 수가 줄지 않도록 정부와의 합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환자하고 환자 가족들이 빨리 편안함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준희 형님. 잠깐만요. 많은 감정이 오고 가죠. 생각들이. 모든 직업을 보면은 일에 대하면 정확성이라든가 신속성, 판단력, 책임감 이런 것들이 모든 직업에서 다 중요하죠. 근데 병원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직업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병원이다 보니 또 너무 이제 생명을 다루고 또 바쁜 일들이 있고 또 환자분들도 다루다 보면 많은 배려를 해야 되고 또 감정 소모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엄청 친절하신 분들 많이 뵀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이제 조금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만 신경을 좀 써주신다면 더 좋은 그런 환경이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겨내신 세 분과 지금도 많은 환자분들과 만남을 갖고 계신 우리 선생님 두 분과 이렇게 좋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토크를 쭉 이어가면서 또 우리 지지센터를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하시면서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들 많이 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분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자리에 계시죠. 인형은 선물로 드리는 건가요? 사진 한번, 다섯 분 사진 한번 찍으시면. 우리 임쌤 인형. 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박수로 자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대 정리를 하고 합창을 우리가 들어야 돼서 단이 새로 들어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톱 콘서트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신 것처럼 암을 넘어 세상을 울리다 우리의 하모니라는 부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하모니가 오늘 첫 인사를 드립니다. 일기예요. 합창단 일기입니다. 여태까지 이음이 5회째 이제 오늘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1, 2, 3, 4회째는 없었고 합창단 일기로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모니를 어떻게 팀을 꾸리게 되는지 이렇게 완성하게 되는지 이 하모니에 대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여름 진다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범수 지휘자 선생님께 마이크 좀 준비해 드리겠을까요? 잠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합창단 소개부터 먼저. 합창단. 처음에 제가 여기 합창단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합창단에서 지도를 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어떤 단체인가 했더니 네. 암생존자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암생존자는 뭐지라고 했더니 암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또 이겨낸 분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그러면 몇 명 정도를 우리가 예상하면 될까요? 해서 우리 이제 주최 측과 같이 얘기하면서 선발을 하면서 네. 예,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합창단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기 금방 첫 곡이 있잖아요. 당연한 것들. 네. 이 곡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말이 어떤 단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합창단 같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음정도 안 맞고요. 제가 화성을 나눠서 악보를 준비했는데도 네. 화성이 안 맞습니다. 새 성부로 준비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화합이 잘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다 보면 하나로 돼요. 새 성부가 하나로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화성은 대폭 줄이고 우리는 하나의 라인으로 때로는 두 개까지 이렇게 네. 노래하는 하나된 하모니입니다. 우리는. 네. 뭐 화합이 너무나 잘 돼서 돌림 노래로 출발했는데 마무리는 똑같이 하고 뭐 이런 경우죠. 그러면 당연한 것들을 선곡하신 이유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네, 아니 우리 노래는 가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여기던 것들에서 구속을 받고 그리고 부자연스러워진 우리 몸 그리고 정신적인 것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또다시 희망을 꿈꾸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그런 노래들 가사들이 네.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일기시잖아요. 네. 일기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모집이 됩니까? 이게 반응이 좋으면 또 하겠죠. 계속 하겠죠. 자, 우리 환자 여러분들 앉아 계시면 꼭 이겨내시고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노래 실력 상관없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단원분들께 마이크를 좀 더 배달을 해서 도금주님이 어디 계세요? 네, 두 번째 줄에 계시네. 우리 단원들에게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예, 다양한 연령들의 단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아까 지휘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자의 목소리를 냈는데 네네. 몇 주차 같이 하다 보니까 화음이 잘 맞고 오늘 그래서 덕분에 이 자리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선생님이 화음 안 맞다는 겁니다. 마무리는 처음에는 아주 최종 결과는 좋습니다. 그죠. 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김은아님 어디 계십니까? 네, 뒤에 계시네요. 혹시 여기 뭐 가족분들이나 같은 아는 분 와 계세요? 마이크 간단히. 못 왔습니다. 많이 못 왔다고요? 아니요, 전혀 못 왔습니다. 아, 못 왔어요. 이런. 그래도 혹시 또 우리가 또 이 영상 제작을 할 거니까 가족이나 또 지인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가족들보다 여러 한우분들 지금 진단 받았거나 치료 중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 유방암 2기를 진단받았고요. 그 당시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극복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저한테 준 선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또 내면에 나 자신까지 사랑해주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진단을 받으셨거나 치료 중인 분들도 불안과 두려움은 저기 멀리 던져버리시고 항상 긍정과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대식님, 네, 앞에 마이크 좀 전해주시고 대구 경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예, 그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소 우울증과 또 사회에 또 무기력한 게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열심히 교육 프로그램에 열정하고 참여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참 다 사라지고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암 수술을 했는데요. 그거는 전립선암이었습니다. 뭐 수술하고 난 뒤에 그 후유증도 있습니다만은 말 못할 후유증이겠죠. 언젠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희망의 그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제 2의 인생 삶은 사회 봉사 활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센터 직원분들과
또 우리 열정적인 우리 강사님 그리고 매우 친절한 우리 간호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열린 음악회라든가 또는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또 노래자랑 같은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표로 세 분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한 곡 더 남았습니다. 우리 하모니 1기의 마지막 곡이면서 두 번째 곡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감춰진 너를 보아 하늘
하모니 그리고 김범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암 생존자와 의료인이 함께하는 제5회 톱 콘서트 이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될 분, 걸어가고 계신 분들, 가는 동안 여기 계신 의료진들이 함께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힘든 길을 걸어서 그 끝에서 당당히 일어선 이 선배님들처럼 그 끝까지 오시면 우리 대구 경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 다시 한번 손을 잡고 걸어가게 될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날이 행복한 일들만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